안녕하세요. 어떻게든 2013 강좌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그리기 도구에서 알아볼 텐데요. 화면 아래쪽에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그리 도구들은 도면을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되는 아주 중요한 명령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interconstance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구속 조건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속 조건 추론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구속 조건이란 말은 상당히 설계를 할 때 중요하게 사용되는 개념인데요. 특히 기계라든지 조선이라든지 항공이라든지 이러한 정밀 부품을 설계할 때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구속이라는 그런 어떤 특정한 부분을 제약을 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제약을 가한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시면 되는데 실제로 우리 건축에서는 별로 많이 쓰는 건 아닙니다. 건축 도면 작성에서는 그다지 많이 쓰는 건 아닌데 정밀 설계로 들어가면은 매우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은 구속 조건이란 거는 2D 형상에다가 2D 형상에 적용되는 어떤 연관 및 제한이다 이렇게 용어를 정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어떤 선분을 이렇게 평행선을 갖다가 작도를 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작성된 선분과 평행하게 이렇게 다시 작도를 해라. 그러면 위쪽에 있는 선분과 아래쪽에 있는 선분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어, 연결되는 게 아니라 평행하게 무한대로 평행하게 만들어라. 이럴 경우에 적용되는 게 바로 구속 조건입니다. 즉 평행하게 계속적으로 선을 꺼라. 또는 수직으로 이렇게 선을 꺼라. 또는 수평과 수직이 정확하게 만나게 퍼펜다칼라 그러니까 직교로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특정한 목적을 이용해서 제약을 가는 거죠. 그게 구속 조건입니다. 이럴 때면은 이런 식으로 각이지게 만드는 거는 직각이 아니죠. 이럴 경우에 퍼펜다칼라 직교라는 어떤 구속 조건에 위배되는 어떤 명령이 실행이 된 겁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구속 조건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명령이 적용이 안 돼 버리는 거죠. 구속 조건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하학적 구속 조건이 있고요. 이런 것들은 기계 설계 파트에서 사용되는 개념이라서 여러분들께서는 참고적으로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객체의 어떤 상대적 관계를 조정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 구속 조건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엉뚱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하학적 구속 조건. 자, 이게 바로 객체의 상대적 관계를 조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치수 구속 조건이 있습니다. 객체의 거리 또는 길이, 각도, 반지름, 변지름에 대한 값 있죠. 이러한 것들에 대한 값 등에 대한 치수를 조정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기하학적 구속 조건에 대한 것은 평행하게 해라, 직각으로 해라, 또는 직교로 해라, 일정한 각도로 만들어라. 이런 것들이 기하학적 구속 조건이고요. 치수 구속 조건은 객체의 거리나 길이, 각도 및 반지름 등에 대한 어떤 값 등에 대한 치수를 조절하는 겁니다. 일단 선을 하나 껐는데 이 선의 길이가 100mm 이하로 만들어라. 그런데 선을 껐다 보니까 101.00 1이 됐다. 그러면 1.001이 넘어가 버리죠. 이럴 경우에 치수 구속 조건에 위배되는 겁니다. 이럴 경우 자동으로 100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구속 조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구속 조건은 캐드의 아래쪽 부분에 첫 번째 이 항목이 있습니다. 자, 이 아이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기가 힘들죠. 이 아이콘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누르시면요. 유저 아이콘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체크되어 있는데 이걸 체크 없으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텍스트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아마 이게 나을 겁니다. 자, 인터 되어 있죠? 구속입니다. 구속.
자, 인터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수 누르시고요. 세팅에 들어갑니다. 세팅에 들어가면은 구속 조건에 대한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콘스탄트 세팅입니다. 인터 지오메트리 콘스탄트 되는데요. 기하학적 구속 조건 추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를 한글로 번역하는 데 과정에 있어서 조금 어렵죠. 기하학적 구속 조건 추론이라는 개념입니다. 추론이란 말도 인터란 말도 영어 우리가 흔히 알면 인터 하면 뭐 연상이 쉬운데 추론이라는 복잡한 어떤 일반 영어가 아니라 좀 수학적인 영어나 또는 물리학적 용어가 사용되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면 const by display 세팅이라 되는데요. 구조 조건 막대 화면 표시 설정이라는 부분입니다. 자, perpendicular 이건 뭐라고 하죠? DICULAR 이게 직교죠, 직교. perpendicular 직교. 그럼 parallel 이게 평행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horizontal ZONTAL 수평이라는 뜻이죠. 그럼 vertical 이게 수직이라는 뜻이고요. tangent GENT 접점이죠, 접점. 접점이 이게 좀 더 설명드리고요. 설명드리도록 하죠. 스머스 부드러움. 그 다음에 콜리너 동일선상이라는 뜻입니다. 동일선상. 그 다음에 콘스트라틱 동심이라는 뜻입니다. 동심. 그 다음에 시메트릭 대칭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equal 같다는 뜻입니다. 같은. 그죠? constant 일치라는 뜻입니다. 일치하다. 그다음 fix 고정이라는 뜻이죠. 자, 요거에 대해서는 사실 좀 구조 조건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좀 복잡해서 하기 어려운데요. 퍼펜디컬러 직교라는 거는 요거죠. 수평과 수직이 만나는 요점. 이게 직교라고 이해하죠. 패러럴 평행이죠. 평행 선 두 개가 평행하게 되는 것. 호리진탈 수직 수평으로 수평이다. 선이 수평이다. 그죠? 선이 일직선이다. 이게 수평이라고 하고요. 버티컬 수직이죠. 수직. 선이 위쪽 방향으로 직각이다. 이게 일정하다. 이게 수직이고요. 탄젠트 선에서 접하는 원. 요 부분. 이걸 접점이라고 얘기하죠. 스모스 부드럽다는 얘기는 곡선이 이렇게 곡선으로 부드럽게 직각이 평행이 아니라 부드럽게 되는 걸 이걸 부드러움이라고 합니다. 스모스 한다. 그다음에 동일선상에 있다. 선 하나에다가 이렇게 어떤 점이 여러 개 존재할 때 이걸 동일선상이라고 합니다. 자, 콘스턴트 콘스턴티스 발음이 한번 헷갈려 버리면 꼬인다 하죠. 꼬이 발음이 꼬여 버리면 발음하기 어렵습니다. 콘스턴시 동일선상 이렇게 같다는 뜻입니다. 위치가 그러니까 원이 크기는 달라도 중심점이 같은 것들 이걸 동일선상이라고 하죠. 이걸 동심이라고 하죠. 동일선상은 이걸 뜻하는 거고요. 하나의 선에 같은 위치를 접하고 있는 것, 점하고 있는 것 이걸 동일선상이라고 하죠. 대칭이라는 거는 X축이나 Y축으로 반대입니다. 정반대로 위치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Y축이 있을 때 이쪽과 이쪽이 같다. 모양이 같은 겁니다. 대칭으로. 자, 그 다음에 only display constantly buffer object in the current plane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current plane, 현재 평면의
객체, 현재 평면의 객체에만 올리니까, only 오브젝트니까, 현재 평면의 객체에만 구속조건 막대를 표시하겠다. 막대를 표시하겠다. 그 뜻입니다. constant 바 transparency, 구속조건 막대 투명도를 뜻합니다. 자, 이건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아래쪽은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자, 요거는, 자, 니텐가를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요 보면은 홈 부분에 사각형 모양 보시죠? 이게 니텐가를 사각형 그리는 겁니다. 자, 이때 엔터 구수조건 추론을 온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우스를 드래그해서 그립니다. 자, 보면은 다시 세팅 버튼 여시고요. 자, 요게 뭡니까? 요거죠. 패러럴, 평행하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럼 요거는요, 퍼펜디큘러, 직교죠. 요 선과 수평선과 수직선이 정확하게 만나고 있다. 직교입니다. 그다음에 요거 보면 버티컬, 수직이죠. 정확하게 일직선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수 조건을 화면상에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자, 크기를 이렇게 이동시켜도 다시 볼까요? 하나의 선을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를 이 가운데 부분 있죠. 가운데에 갖다 대시고 이렇게 이동하면 크기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이 크기가 변하더라도 구수 조건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평행하게 직각으로 퍼펜디큘러, 또는 접점을 한번 볼까요? 자, 평행하고요. 이 접점이 안 되네요. 잠깐만요. 탄젠트 안 지웠어요. 이걸 써야겠네. 자, TTR defined 탄젠트라는 메시지 나오죠. 클릭. 세컨드 클릭. 서클 138.917. 이게 왜 안 만들어지죠? 지금? 자, 보면 만들어졌습니다. 자, 접하죠. 지금 아이콘을 보시면은 접하고 있죠. 이게 접점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구수 조건을 적용할 수 있고요. 선을 클릭한 다음에 이동을 시킨다 하더라도 이 구수 조건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수 조건이 고정이 있기 때문에 변할 수는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보셔야 될 게 스냅인데요. 스냅 모드. 스냅이라는 거는 커스의 이동과 어떤 모논을 제어하는 역할을 해주는 건데요. 이 그리드와 스냅은 거의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리드라는 거는 화면상의 눈금을 나타내는 거고요. 스냅은 일정한 간격으로 마우스를 제어하고자 할 때 쓰는 겁니다. 자, 스냅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수 누르시고요. 역시 세팅에 들어갑니다. 자, 스냅 앤 그리드 두 가지가 나오죠. 스냅과 그리드 나옵니다. 자, 두 가지를 한꺼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냅 오너, 스냅을 켠다는 뜻이고요. 단축키는 F9번이고요. 그리드는 F7번입니다. 자, 스냅 스페이싱에 X축으로 간격, 자, 스냅을 하긴 하는데 X축으로 얼마만큼 간격을 할 것인가 10입니다. Y축으로 얼마만큼 할 것인가 10입니다. 즉, 이 말은 마우스를 한번 움직일 때마다 10mm만큼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자, 이걸 100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이렇게 100으로 세팅하시고요. 스냅을 온 시킵니다. 그 다음에 라인을 그리서 한번 클릭을 한 다음에 한번 마우스를 움직여 보세요. 정확하게 100mm씩 이렇게 움직입니다. 한번 움직일 때마다. 자, 길이를 한번 볼까요? 안단테에 가셔가지고 디멘전. 자, 100이죠. 자, 연속 치수로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100, 100, 100, 100.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100mm씩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즉, 스냅 세팅에서 여기서 X축과 Y축의 값을 입력한 것만큼 자동적으로 마우스를 한번 움직일 때마다 100mm씩 움직인다는 뜻이고요. 값이 10이라는 얘기는 정확하게 10mm씩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equal x and y spacing 같은 x 및 y 간격축입니다. 한번 x축이나 y축의 값을 바꾸게 되면 아래쪽에도 자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10으로 바꿔볼까요? 자, 10으로 바뀌죠. 이걸 체크를 없애면은 한쪽 방향만 이렇게 제어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무시하시고요. 스냅 타입의 그리드 스냅과 직사각형 스냅, 등각투영 스냅, 그냥 폴라 스냅 이 각각 있습니다. 그리드 스냅이라는 것은 그리드를 활성화시켰을 때 거기에다가 스냅을 일반적으로 걸어주는 것이고요. 리턴 갈라 스냅이라는 것은 직사각형 스냅을 뜻한 거고, 아이소매틱 스냅이라는 것은 등각투영 스냅이라고 해서 주로 3차원 작업할 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냥 폴라 스냅이라는 것은 우리가 극좌표 스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극좌표 추적할 때 밑에 있는 폴라라고 있죠. 이 폴라 이겁니다. 이게 극좌표 추적이라는 기법인데, 이걸 이용할 때 같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드입니다. 그리드 온. 자, 그리드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상에 나타나죠. 이게 보시면 한 칸 한 칸의, 자, 스냅을 끌까요? 한 칸 한 칸의 눈금 있죠. 이 눈금이 1mm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리드 세팅에서 하는 거죠. 자, 그리드 세팅에서 10mm네. 10mm. 한 칸 한 칸에 10mm고요. 자, 이걸 10으로 바꾸겠습니다. 오케이 누르시고요. 자, 스냅을 그려볼까요? 자, 정확하게 정사각형을 만들었습니다. 10이죠. 한 칸 한 칸 눈금이 10mm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메이저 라인 에버리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굵은 선 사이의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요 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죠. 이렇게 굵은 선 요 사이의 거리가 5라는 뜻입니다. 50이죠. 50. 그러면 그리드 비헤이브라고 있는데, 그리드 동작이라는 방식인데, 이거는 여러분께서 아직까지 모르셔야 됩니다. 일단 여러분 중요한 거는 간격 설정하는 부분, 단축키 F9번, F7번, 그 다음에 그리드 간격을 설정하는 거. 항상 그리드 간격은 스냅 간격과 거의 일치하게끔 세팅해 주시면 가장 간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그리드를 이용해서 작업을 한번 해볼까요? 자, 100씩 할까요? 이것도 100씩 하죠. 같이 갑니다. 자, 100씩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간단하게 라인 툴을 이용해서 100, 100, 100, 100, 100, 아래쪽을 100, 왼쪽을 100, 100, 100, 100, 100. 일정 뭐 치수를 입력할 필요도 없죠. 전부 이게 100입니다. 자, 구속 조건을 끄도록 합니다. 자, 100 맞죠? 자, 100 맞죠? 정확하게 이렇게 스냅과 그리드를 이용해서 간단한 이런 모양을, 십자 모양을 간단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소라고 있는데, 오소는 직교 또는 수평 모드로 합니다. 흔히 직교 모드라고 얘기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오소 모드도. 흔히 그리드가 오프되어 있고 스냅이 오프되어 있을 때 직선이나 또는 수직선을 끌 때 마우스를 정확하게 위치를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어, 어, 가상의 선이 지금 무한대 선이 따라 놓죠. 이 선을 따라서 이렇게 수평, 수직 또는 추적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채점과 끝점을 일치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계단 형태를 만들고자 한다. 그럴 게 문제는, 계단 형태 같은 걸 만들 때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오스모드입니다. 자, 라인 클릭하시고요. 자, 클릭하신 다음에 마우스를 위아래로 움직이셔도 이게 수평으로만 갑니다. 또는 수직으로만 가게 됩니다. 이게 오스모드입니다. 자, 500 위로 100 왼쪽으로 100 위로 100 왼쪽으로 100 위로 100 왼쪽으로
빼, 위로 빼, 왼쪽으로 빼. 계속 마우스만 조절하시면 되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간단하게 수평 수직이 만들어지는 형태를 만들 수가 있죠. 자, 100이죠. 그러면 연속 치수로 자,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고요. 어, 여기서 보자면은 제가 점을 잘못 찍었습니다. 자, 이렇게 100씩 이런 식으로 쉽게 만들어 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게 직교 모드고요. 매우 중요한 기능 중에 또 하나입니다. 특히 수평 수직을 정확하게 잡기 위해서는 이 직교 모드를 반드시 이해를 하시고요. 이거는 세팅이라는 부분이 없습니다. 자, 폴라는 다음 시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